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떤 식당의 단골인데 그 사장님이 내 원수하고 뒤에서 몰래 손잡고 장사를 하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배신감 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경제라는 판 위에서 대놓고 이 짓을 하는데도 아무도 뭐라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미국 같은 형님들이 제발 우리랑 놀자며 매달리고 있어요. 바로 인도입니다. 작년 한 해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사들인 석유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쟁 전보다 무려 40배나 폭증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돈줄 끊겠다고 제재할 때 인도는 그 싼 기름 사다가 자기들 공장 돌리고 심지어 그걸 다시 정제해서 유럽에 비싸게 되팔았습니다. 중간에서 석유 세탁으로 돈을 긁어모은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이 화를 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인도를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줍니다. 최근 인도가 돌연 러시아 석유 안 사, 이제 미국 석유 살게 라고 선언하자마자 월가는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인도가 미국 무서워서 굴복한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인도의 양다리 외교이자 중국의 빈자리를 먹어치우려는 무서운 포석입니다. 오늘 인도가 어떻게 세계 경제의 절대 갑으로 올라섰는지 그 추악하고도 영리한 민낯을 파헤쳐봅니다. 자, 데이터를 좀 보시죠. 인도가 최근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고 미국산 수입을 늘린 건 단순한 의리 때문이 아닙니다. 철저한 수익률 계산 때문이죠. 첫 번째 데이터 자료입니다. 인도 상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인도의 미국산 원유 수입량은 전년 대비 약 15% 이상 급증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자료입니다. 반면 러시아산 원유에 적용되던 할인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쟁 초기 배럴당 30달러씩 깎아주던 러시아가 이제는 5달러 미만으로 할인을 줄였거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데이터 자료는 결정적으로 미 재무부의 해외자산 통제국 오팍이 러시아 유조선들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자 인도 정유사들이 운송 리스크를 감지한 겁니다. 인도는 바보가 아닙니다. 기름값이 싸면 러시아 손을 잡고 운송비가 오르거나 제재 리스크가 커지면 냉큼 미국 손을 잡습니다. 실제로 최근 인도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는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을 지키는 핵심 방패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느 한쪽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싸우느라 정신없는 사이 인도는 미국의 공급망 파트너 자리를 꿰차면서 동시에 러시아의 자금줄 역할까지 하며 양쪽에 피를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미국은 왜 인도의 이런 이기적인 행보를 보고만 있을까요? 인도한테 관세 폭탄 때리고 제재하면 안 되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인도가 무너지면 미국도 죽기 때문입니다. 지금 글로벌 공급망은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으로 움직입니다. 중국 공장을 빼서 어디로 보낼까요? 베트남? 멕시코? 그들은 인구가 적습니다. 결국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과 노동력을 가진 건 인도뿐입니다. 그럼 인도가 미국산 석유를 사는 게 진짜 굴복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관세 방어용 쇼핑에 가깝습니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니까 인도가 미리 우리 이만큼 사주잖아 라고 명분을 만드는 거죠. 일종의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인도가 포로 시장이 될 가능성은 없나요? 보통 개발도상국들은 외자 유치를 하다가 자본 잠식을 당하죠. 하지만 인도는 다릅니다. 인도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통해 기술 이전을 안 해주면 아예 시장 문을 안 열어줍니다. 애플이 인도에서 아이폰을 만드는 이유? 안 만들면 관세를 20%씩 때려버리니까요. 이건 포로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을 인도의 인질로 잡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돈은 다 어디로 갈까요? 인도 재벌 아단이나 릴라이언스 같은 가문으로 흘러갑니다. 이들은 정부의 비호 아래 에너지, 통신, 인프라를 독점하며 거대 자본을 형성하죠. 국가가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국가를 움직이는 시스템 자체가 거대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디노믹스의 본질입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제가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지금 인도는 무한리필 뷔페에 간 손님 같습니다. 러시아라는 코너에 가서 고기를 잔뜩 담다가 주방장, 미국이 눈치를 주니까 슬쩍 미국산 샐러드 코너로 가서 접시를 채우는 척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인도는 결코 배가 부르기 전까지 식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편의점 체인 버키스 아시죠? 엄청난 규모와 서비스로 고객을 압도합니다. 미국은 인도에게 이런 버키스가 되어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우리 석유 써라, 우리 장비 써라. 반면 과거 일본이나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에어백 없이 몸으로 부딪히며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장을 시멘트 바닥처럼 딱딱하게 굳혀놨습니다.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법을 바꿔버립니다. 일본이 과거 플라자 합의로 미국의 압박에 손을 들었을 때와 지금의 인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도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인구가 세계 1위이며 무엇보다 중국을 견제할 유일한 카드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도가 잘 나가니까 우리도 인도 펀드 가입하고 인도 주식 사야 할까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인도의 성장은 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독점 자본의 파티입니다. 모디 정부와 유착된 거대 기업들이 국가 자산을 독식하고 있고 빈부격차는 사상 최악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 인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지금 리튬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또 다른 더러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인도가 보여주는 이 영리한 행보의 이면에는 언제든 자국 우선주의를 위해 파트너를 버릴 수 있다는 냉혹함이 깔려 있습니다. 중국이 무너지는 건 우리에게 기회일까요?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늑대가 나가니 호랑이라는 호랑이가 들어오는 꼴입니다. 인도는 중국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다루기 힘든 상대입니다. 우리가 인도의 무역 보복과 전략적 변심을 남의 일처럼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인도가 언제 우리 땅에서 안 만들면 다 쫓아내겠다고 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오늘 내용 요약해보죠. 인도는 지금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척하며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러시아 석유로 배를 불렸고 이제는 미국산 석유를 명분 삼아 관세 전쟁에서 빠져나가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지정학적 연금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인도는 중국을 대신해 세계 경제를 이끌 새로운 희망이다. 2번. 인도는 중국보다 더 지독하게 자국 이익만 챙기는 통제불능의 괴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도의 이 영리한 양다리 외교가 결국 승리로 끝날지 아니면 양쪽의 분노를 사서 고립될지 저도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날카로운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싶은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